그 어느 때보다도 2022년 우리 국민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는 이러한 때에 정부가 무슨 특별한 일 없이 원래 일 잘하던 쭉 달리던 길을 계속 달리는 그런 행정 집행을 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고 이곳 저곳을 파헤치고 행정각부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게 하고 이러면은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여러모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국가가 발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 무슨 개발을 하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법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결정해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런저런 문제점, 그를 둘러싸고 새로운 정부를 꾸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상하는 것들, 내놓은 것들을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실패로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윤석열 당선자를 모질게 비판을 한다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지, 그것을 윤석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막아서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국익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윤석열이 그냥 귀해서 보기에 고와서 그 사람에게 칭송만 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 이러는 아주 구시대적인 혹은 원시 부족 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먹은 국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은 그런 감정을 즐겨라. 어차피 얼마 안 가서 그게 부질없다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테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집무실 이전, 관저 이전, 결국은 국민이 볼 때는 이렇게만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마누라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 저 집에서 살고 싶다 하면은 그 집 뺏어주마. 나 저 정원 갖고 싶다 하면은 그곳에 집을 지어주마.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를 보면 참으로 딱한 것이 자기의 위치가 그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비싼 보석 반지 끼워주고 호의호식 시켜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당선자의 그 자리, 입지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힌 인물이 하다 너무나 변변찮은 인물이다. 아주 나쁜 것들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다 싶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좌파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좌파는 아직 힘을 잃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바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충분히 빠지는 시기가 보통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면 지금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서로 마지막까지 겨루었던 이재명 후보가 어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그렇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24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서울 시민이 1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24만 표. 이게 서울시장 선거를 해도 그보다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군이 60만 명입니다. 24만 표. 윤석열을 지지하는 24만 표. 국군 60만 하고 한번 대결을 시켜보면 숫자로 그저 깔아뭉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자질도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예 감도 없고 학습 능력도 없고 품위도 없고 게다가 지금 보면 머리가 이미 늙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 머리는 100살이 돼도 생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사실은 나이는 많고 머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맡을수록 더 능숙하게 임무 수행을 잘 해내는 법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나이는 먹었고 머리는 더 늙었고 뭐 이 정도로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즐기면서 잔치 벌일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그리고 잘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들성부른 풀잎이 들성부른 나무가 애초에 아니어서 아주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당선자 기간 동안에 그 부족함을 좀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학습하고 성장해서 그렇게 얌전히 착실하게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냥 최소한 기본에라도 충실해 달라.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달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집무실 또 관저 이전 여기에서 국민하고 한바탕 이제 몸싸움을 벌인 셈인데 이게 이제 본인이 확정을 지어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하루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윤석열 씨가 직접 그 현장 답사까지 나갔다. 그래서 어쩌면 현명하게 가보고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한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친 다음에 아주 현명하게 출구 작전을 펼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놓을 것인가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를 떠난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밝혔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런 요소입니다. 청와대 문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주게 되면 청와대는 주인이 없는, 사실은 청와대는 공무원 한 사람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숙소까지 딸려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자 한 개가 딱 놓여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당선자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중에 거기에 반대하는 그 윤석열 씨를 편들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70여 년간 대통령인 공무원은 거기서 일을 해라 해서 마련해준 일터인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라 하는 것은 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비용이 들든지 다툼이 있든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겠다 하는 윤석열 당선자 측은 거기 안 들어가면 어쩔 건데 이래서 다른 데를 또 가겠다. 이게 거기에 덧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 들어가겠다 하는 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 그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근무 장소를 거기로 할 것이냐 아니냐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 개방하면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수행을 하는 거하고 국민들에게 구경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같이 놓고 비교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되지 않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고 나가게 되면 여기를 남들이 쓸 수 있고 애초에 왜 나가는데 왜 거기는 안 되는데 라는 데 대해서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풍순이 무속이니 하는 소리가 끼어드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던 것도 본인이 이미 철회를 했고 그쪽에서는 더 이상 그 정당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새로 수립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논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 대통령이 그만두기로 한 것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꺼내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개방하기 위해서 모든 변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너는 일꾼이다. 이 일꾼이 일할 장소는 청와대다. 왜 거기서 못하겠다는 것이냐. 여기에 먼저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청와대의 문제는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를 버리는 일입니다. 청와대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70여 년 집행정부의 터로서 근무처로서 썼던 그 청와대를 버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네 뭐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 거기 멧돼지들의 화장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를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헌정사가 중요하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거기 뭔가 불길한 게 있었다. 그러니 우리 헌정사를 버리자. 이거는 패배자의 의식이고 비겁한 자들이나 하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역사에서 이제 아주 버릴 것인가. 거기는 빈집만 남아있게 되면 민속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이냐? 우리 전체 국민이 사실은 이 당대, 이 시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70여 년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난 그 국민들이 이것을 원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이게 그냥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천박한 청와대 근처 주민이나 용산 근처 주민들이 부동산 이익이 어떻고 손해가 어떻고를 따지면서 이걸 이야기한다면 청와대 터는 그 지역 주민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천박한 시대다. 그리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적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로 가봅시다. 국방부 청사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청사는 빈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를 내쫓고 이거를 윤석열이 빼앗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청와대에 비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측은 권력 서열로 봐서 자기들이 의리다. 그래서 별 말을 못하겠지만 그 쫓겨나가는 측에 관심이 있는 국민 대중은 대통령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부리는 국민 편에 서서 이 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옳지 않다 하는 국민이 다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가는 측에서도 이유가 많고, 그렇게 이유가 많다는 것은 저항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 큰 저항을 꺾고자 하는 윤석열 당선자 측, 즉 쫓아내려고 하는 측에서도 이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부동산의 그 손익계산은 개입이 됩니다. 게다가 이 국방부 청사를 빼앗는, 국방부를 내쫓고 바로 옆으로 가게 하고 그걸 차지하면 쫓는 게 아니라는 윤석열 씨의 천박한 사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면 거기까지도 가는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뽑아 놓았는가? 아무튼 이 국방부 청사를 빼앗는, 탈취하는 이 문제, 권력을 써서 이걸 강제로 빼앗는 이 문제는 용산이라는 지역과 용산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에 거의 반영구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하겠다, 강행하겠다고 하는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을, 국민적인 관심사를, 그리고 5년짜리,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적어도 이 국가의 헌정사에서는 영구적인, 또 용산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40년, 50년 그 이상의 삶에 자기들이 뜻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의지가 반영되지도 않은 변경을 당하는 이런 사건. 이거를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윤석열 개인이 이런 결단을 내려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반대자에게 지는 거냐?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가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사안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강행하겠다. 기어이 국방부를 내쫓고 그거를 차지하겠다. 별거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무슨 위원회 사무실 차리고 기자들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겠다. 공원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겠다. 일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그 문제는 그런데 공무원이란 법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게 되면 그 공무원은 왕노릇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법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먼저 있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싶은 것을 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이것을 좀 가미해서 써먹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바로 또 감옥 가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씨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누구의 집무실입니까? 원래 그거는 집무실, 대통령인 공무원을 일시키고 그 대통령인 공무원을 뒷바라지하는 공무원들을 두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집무실은 당선자의 시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예비비를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필요한 돈을 예산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또 어떻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의 일을 하게 왜 해주는 것인가? 인수위법에는 이런 거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 이러면 대통령을 둘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선자가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거를 지금 사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신청하고 그 예산을 지출하면 당선자가 대통령질을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치 행정을 하는 나라에서 어차피 한두 달 있으면 내가 할 건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이 집행되면 움직인 것만큼 다 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단지 아직은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좋아 해줄게 이런 상태다. 이게 거의 내란 수준인데 지금 우리 그 헌법 내란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음모에다가 승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란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표까지 했는데 기다려서 기수에 이르면 그때 가서 체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법을 위반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를 버리자 하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왕적으로 국방부를 내쫓고 그 국방부의 집을 남의 집을 차지하는 것, 힘으로 강탈하는 것이 그게 윤석열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독재이고
권한 남용이고 또 지금은 권한 없는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한 그런 행위가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차점자보다 24만 표를 더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벌써 윤석열 씨의 인기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기들 숙소 마련하고 자기들 그 근무할 사무실 마련하고 하는 거를 공약 1호를 핑계대면서 강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법을 떠나서 민심의 요동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결정부터 했습니다. 결단이다. 흔히 결단을 많이 하는 자들은 그 직함에 대통령보다는 총통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지금 국민의 의견이 복잡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나왔느냐? 윤석열이 나는 A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견이 없으면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똑같이 A 찬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윤석열 당선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결단했다. 복종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런 국민의 뜻이 성숙해서 컨센서스가 도출되기 전에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건 왕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이제 국민의 뜻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좀 더 계속되고 더 긴 기간 논의를 하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국민의 합의는 표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긴 시간을 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흐름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이 국민의 컨센서스이고 이것은 만장일치에 버금가는 국민의 단일한 뜻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당선자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는 당선자에 불과한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이거를 짓부수고 내리누르고 내 결단을 따르라고 강요를 한다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짓을 하는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대통령 노릇을 한다면 가짜인 것이죠. 게다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청와대 들어가라. 이 문제는 국민적인 논의가 계속돼야 하고 그것이 성숙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결단을 아주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가 입으로만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더 걱정이 됩니다. 보수층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시위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그 시위대를 보면서 시름에 잠겼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약하다 하고 아주 간단히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강단이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명한 출구작전을 택하지 않은 윤석열은 이제 그야말로 기름심지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헌정사에서 보기 드물게 취임하기 전부터 대규모 촛불 집회에 점화를 한 셈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취임 전부터 하야 요구를 받게 되고 탄핵 주장을 접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제 보수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을 100번 불러도 해결될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에 떨어질 겁니다. 시위대의 소나기에 자기가 직접 그 마당에 끌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거기 아니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때로는 멋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윤석열 씨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멋진 장면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자가 이 국방부 청사 내가 기어이 차지하겠다. 내가 그거 뺏어 먹겠다. 라는 기자회견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 단체 활동을 할 때 가령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인솔하는 조장이 있다고 하면 그 조장은 앞에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갑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이 사람은 그 조의 인원들을 일일이 챙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 인솔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리더십 그런 능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10명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완견들을 보면 가서 미용을 하고 나면은 애완견이 상당히 우쭐해집니다. 다른 개들을 내리깔아 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후보일 때는 참 별거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이 없던 후보라 하더라도 막상 당선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왠지 당선자스럽게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어이 이 호의호식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저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 정말 맞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어느 한 곳에도 똑바로 선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참 그게 아쉬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은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게 뭐 독재,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냥 무대뽀에다가 땡깡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도대체 왜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심지어 그 의지나 목적의식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대본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자동 발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부분이 참 애매했습니다. 첫째, 리더십이나 책임감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당선자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깜이 아니다. 잘못 뽑았다.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이 국방부 청사 용산까지 매일 출퇴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데서 그 전파방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하겠지만 교통통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365일 하루 2차례 대충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그걸 하는 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 답이 가관입니다. 그거 한남동에서 여기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리고, 그래 그 정도 교통통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없는 자가 당선자였구나. 윤석열 후보를 죽어라고 싫어했던 국민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윤석열 씨 말이 이거죠. 나 짜장면 나오면 3분 만에
후루룩 먹어 치우는데 그거 3분 걸려. 이거 보고 박수칠 사람들 있습니까?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주문하고 그러면 주문받은 사람이 짜장면 만들어서 주면 자기야 3분 만에 먹겠지만 먹고 나면 치우고 뒷정리하고 이거 다 국민 몫입니다. 이 교통통제의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국민들 너희야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3분이면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어.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교통통제 3분 내지 5분에 교통신호 안 지키고 쫙 단번에 한남동에서 용산 가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그 인간이 뭘 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국민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거기서 길 비켜주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통통제라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야, 인간이 어느 인간은 저렇게 우리 머리 위에서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스스로 그런 데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일 좀 시켰더니 그 일하는 동안 필요하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국민 머리를 밟고 지나다니는 일은 아예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3분에서 5분 교통통제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사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국방부를 이전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의 집 뺏으면서 아니, 나가는 사람이 문제냐.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당선자 말이 국방부 이전하는 거 내가 그 옆에 건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전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로 가기 때문에 통신선 중단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잠시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줄줄이 나와 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또 그 국방부 청사에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 생계가 막막하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실 그게 알려지면서 그 매점 주인의 딱한 사정을 그보다 더 딱한 사람도 있겠지만 윤석열이가 딱하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윤석열 씨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그거야 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랍니다. 이 사고방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 고장난 인간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바로 다음 대목 때문입니다. 용산으로 청와대가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제한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흔히 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가 하는 이런 고도 제한 이런 것들 있지 않느냐 하니까 윤석열 씨의 답이 이겁니다. 이거 참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용산에는 원래 국방부 청사가 있었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원래 고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가 거기 와갖고 청와대가 다시 없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영구적으로 그 지역 일대가 그 제한을 받는 거는 괜찮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늘 얻어맞고 지내던 학생은 좀 더 세게 얻어맞아도 괜찮다.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이 부분. 국민은 계속 그러한 제한을 당해도 된다. 그래도 싸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물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방부 청사로 인한 제한과 청와대가 들어왔을 때의 제한은 다르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소한 이야기, 이게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가를, 국민을 바라보는 그의 내심이 어떤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이야기한 500억보다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을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다 근거 없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 말고 나머지는 다 시끄러워. 자, 이런 태도를 기자회견에서 그냥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무대보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비 496억 원을 당선인 예산으로 다 신청해 놨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고 이거 할 돈도 다 확보해 놨다. 너희들은 상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선인 예산입니까?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권한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인수위법에서 당선자 예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가의 청와대를 옮겨버려라. 그러면서 496억을 승인을 해줬다? 이거 권한 밖의 일입니다. 지금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거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법은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그 태도가 틀려먹었습니다. 자기가 귀한 신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아마도 그쪽 팀이 논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몇 가지를 본의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지 특이한 것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고 5월 10일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쓰겠다고 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과 필요한 시설들은 쓰겠답니다. 자, 윤석열은 청와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용산 국방부 청사를 씁니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하고 3군 참모총장 공관 둘 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 공관도 쓴답니다. 지도에 놓고 표시를 해 보십시오. 이걸 쓴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교통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기에 또 대통령 집무실 그거 거기에 또 쓰겠답니다. 아예 서울 땅을 통째로 가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용산에다가 원래 공원 조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내가 여기 국방부 청사를 내가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용산의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다. 청와대를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내주기 위한 거다. 이런 쓸데없는 허무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 공원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공원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각형 레고블럭 같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씨가 나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더라.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그 공원에 미국 블레어 하우스 같은 것을 짓고 그곳에 관사도 새로 짓고 그럴 수 있다. 말이 그냥 새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시민공원으로 주겠다 하는 데서 블레어 하우스 짓고 관사 짓겠다. 결국은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청와대를 내주기 위해서 집무실을 옮길까 관저를 옮길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와대 놔두고 새 청와대를 지어서 역시 구중궁궐로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 진실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아부 떠는 신문들이 백악관처럼 하겠다. 대한민국 영토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기가 미국 땅만큼 넓은 그런 국가입니까? 무슨 백악관입니까?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기 공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국방부 청사를 백악관처럼 그럼 새로 짓겠다는 백악관처럼 짓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원에다가 관저도 새로 짓겠다. 영빈관도 새로 짓겠다. 그래서 그 공원을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 공원을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럴 생각 없는 것이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방부 청사가 백악관으로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꾼으로 일을 해야지 먼 주제 넘게 백악관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땅 평수부터 따지라니까. 어떻든 이 이야기에서 윤석열 씨는 지금 집무실 하나 찾자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들 부부가 차지할 청와대를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집무실 이전이 아니고 청와대 자체 이전이고 청와대 신축이다. 그러니 국민이 살기 어렵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 이러고 있는데 건축 붐을 일으켜서 자기들 치장을 하겠답니다. 이런 거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옮기면 청와대라는 명칭을 못 쓰는데 뭐가 좋겠느냐 하니까 여러분이 지어 주십시오. 공모하겠습니다. 자백을 했죠. 청와대를 새로 만든다고 자백을 2번, 3번 한 겁니다. 그래 그 명칭은 드래곤 하우스 이러면 적절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멋진 문구를 하나 외워왔습니다. 오늘은 A4를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청와대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의식 그걸 거부하고 국방부 청사의 지배를 받는 의식 그쪽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앞으로 그렇게 지배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게 또 큰일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정신을 저당 잡힌, 정신을 고작 어떤 건물에 있는가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그런 자를 일꾼으로 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국민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윤석열 씨가 청와대에 나와서 가려고 하니까 갈 만한 데가 용산밖에 없다. 국방부 청사만 만만하게 뺏을 수가 있고 정부 서울청사를 뺐자니 거기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내놓을 수 없다. 내놓으면 문제가 크다. 외교부 청사를 뺏으려고 했더니 그 외교부 청사 나름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것도 뺏기가 쉽지 않았다. 국방부 청사 이거는 만만하게 뺏을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청와대를 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냐. 용산이 광화문이냐. 이러니까 오늘 시침이 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한 것은 광화문이 아니고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면서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1층에다가 쫙 기자실을 주겠다고 기자들을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천박하게. 이 사람 보면은 우리 70여 년 헌정사에서 청와대를 깨부수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또 하나는 국방부를 사실은 조각조각 내는 이거를 하고, 이게 과연 국익을 해치는 자로서 나라를 망해먹자고 들어온 자인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벌이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이제 차지하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민간합동위원회의 사무실을 많이 넣겠다. 아마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은, 대통령은 1인이지만 기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은 그 자체로 회의체가 아닙니다. 그저 1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부, 집행정부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어디냐?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국무회의는 민간합동위원회가 그 위에 올라서든지 개입하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위원회는 헌법 조직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이렇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라는 1인 기관을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것을 잔뜩 채워넣어서 이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겠다. 가령 위원회가 500명이면 대통령을 501명짜리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조직상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그 국방부 청사에 회의실을 둘 수는 있습니다. 회의실을 한두 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에 A위원회실이라고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사무실 공간을 두고 필요할 때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되는데, 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거기가 위원회 공간으로 두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A위원회 사무실, B위원회 사무실 이런 식으로 많이 놓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조직상 안 된다.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보회의를 없애겠다는 것이 청와대 축소인데 이거 축소냐?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에 만일 국적이 다른 자가 들어간다 하면 이건 국가가 뚫리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첫 삽질을 해서 용산 지구를 다 차지하고 여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총리가 이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그때 여기를 또 잘 쓸 수 있다. 총리도 이
새로 옮긴 청와대에 이 터를 쓸 수 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각제라고 하는 것을 일부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대 신당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그야 일당 독재,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은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일당 독재로 가게 되면 의원 내각제로서의 그 본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30년 집권이라는 것이 이제 50년 집권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나라가 망해버리면, 한번 꺾여버리면 그때 가서야 이것이 바뀌게 될 거다. 뭐 이런 그 서곡을 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을 이 시점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들이 깜도 안 되고, 거기다가 막상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되면 어머 이럴 줄 몰랐어 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이 청와대 이전이 국민의 컨센서스가 도출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헌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성숙되도록, 그게 자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5,100만이 넘는 국민이 그렇게 갔을 때 국민을 교육해서 혹은 국민에게 홍보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게 나올 때, 그때 헌법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헌법 개정과 내각제 추진을, 특히 대통령 당선자가 입에 올렸다 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편안하게 가기는 틀렸고, 이제 국가의 안위도 또 더 걱정을 해야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내각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챘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에 청와대를 새로 짓는 그런 청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쓸 청와대, 그리고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제를 만든 다음에 집행정부를 책임지는 총리가 사용할 청와대, 그거 어디다 짓는다고 했습니까? 서울 용산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헌법을 개정하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어도 그래도 수도 이전은 안 한다 하는 뜻입니다. 윤석열에게 수도는 서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각제가 돼도 총리가 이 집 쓸 거다. 그거 용산에다가 앞으로 계속 확장, 그리고 다른 건물들 증축하고 블레어 하우스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얼마 전에 겉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그 조직을 만들면서 인수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방 분권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것은 지난 리마연의 그 보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쪼개기 이쪽이었는데 바로 그것과 맞물려서 수도 이전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고 벌써 국회 옮긴다고 해서 예산 책정하고 국회 건물이 지금 2군데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그 행정각부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일찌감치 다 없앨 건 없애고 해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놓고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도 하나 더 있다. 서울에 여기저기 다 장소 정해놓고 내가 원하고 싶은 데마다 마치 무슨 별궁 차려놓고 옮겨 다니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헌법도 고치고 내각제도 들여오고 그리고 수도는 이전 안 하고 이게 윤석열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